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탄핵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들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계속 강조를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그동안 좀 보여왔죠. 참 안 좋으려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이슈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이슈가 거의 돌발 이슈죠.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것을 촬영하는 것이 12월 10일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5% 넘게 급락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다시금 돌아서면서 어제의 어떤 하락분을 바로 되돌리는 그런 급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한 1425원에서 26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의 환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외국인의 시각은 뭐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느냐 아니면은 파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율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다? 현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현물을 강하게 사준다라는 느낌은 없죠. 오히려 오늘은 선물은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만은 현물에서는 오히려 1,0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낙폭이 심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금 사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그 유로화에 대한 어떤 헤지 펀드들의 베팅 포지션을 나타낸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이제 드려서 헤지 펀드들이 유로화 약세에 베팅을 이렇게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내일이죠. 수요일 날은 CPI 물가지표가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목요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표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목요일은 또 ECB에서 바로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간밤 미국 시장도 신고가를 찍은 섹터 내에서 하나둘씩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의 가능성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우리가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강하게 가져가시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는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나라 내부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로 오는 내내 뉴스들이 1시간 단위로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외 여건, 매크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서서히 강달러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금리에 대해서 다시금 시장이 주목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적 금리도 좀 더 안정을 찾고 있다가 간밤에 다시금 4.2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난밤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찍고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신고가를 찍고 살짝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적어도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려가서 중립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립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내용을 보게 되니까 빅테크 중심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땐 신고가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건강한 신고가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도 서서히 조정에 대해서 하나 둘씩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인도 한번 볼까요? 코인이 어제부터 조금 이제 다른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정말 11월 들어서 엄청난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단기 추세라고 있는데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어제부터 소위 말해서 이 단기 추세가
조금씩 훼손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보는 이유는 코인이 상당히 좋은 유동성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12월 3일이죠. 이 이슈가 터졌고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수가 별로 안 밀리네? 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이번 주 목요일에 쿼드러플 유칙 내비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어떤 재료가 터졌을 때 그 재료가 가격에 얼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 이슈는 지금부터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에 서서히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미 튀어가고 있고요. 단순히 이 이슈로 인해서 며칠 지켜보니까 시장 괜찮네?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포지션이고요. 적어도 이번 주에 ECB, 다음 주에 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긋하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하게 추격하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내일 또 거꾸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매일매일 반복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리한 추격 매도 혹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구간입니다. 힘내시고, 항상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때 강하게 주식을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